여야가 합의한 국회 시행령 수정과 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당청 갈등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내홍이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권 흐름들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는 매우 미흡한 그 내용을 가지고 통과가 됐죠. 뭐 정말 그 200억의 보전이 되던 금액이 뭐 80억 원 정도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5년 뒤에는 근본적인 개혁을 다시 해야 되는 아주 미흡한 내용의 그 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는데. 그래도 저는 김무성 대표 말대로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다라는 그 의미를 좀 두고 싶고, 문제는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뭐가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공무원 연금 개혁만이 통과된 게 아니고 여기 혹이 하나 붙어가지고 뭐 다른 그 이상한 법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결국 그 내용의 본질은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그 과장을 민간인으로 하자는 그 국회 측의 얘기를 담은 법률안이 여기 붙어가 통과가 됐는데, 굉장히 본질은 그 따로 가고 지금 뭐 그 포장지 가지고 이상한 싸움이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네. 네. 일단 미흡하고 미봉책에 불과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슈들이 좀 많이 뒤따라오고 있다, 이런 평가신데 점수를 좀 낮게 주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반쪽 개혁이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에 그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그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어서 100만 공무원 표가 무서웠는지 사실은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한시적인 개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또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감대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부분도 사실 좀 건드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적 합의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기로 했지만은 지금 추계상으로 보면 2028년도에 40%까지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50%라는 걸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뭐 그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적절성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공적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부분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주장들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냐 아니면 구조 개혁이냐, 이게 구조 개혁은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하고 같이 하는 거였는데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고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그치는 반쪽 개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치권에서는 뭐 어느 정도 유종의 비를 거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 교수님 일단 그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은 개정안이 좀 연기된 걸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죠. 그 연계. 아까 제가 혹이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공무원 연금 개혁안 통과하는데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법이 왜 통과가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김성호 홍보수석이 통과되자마자 공식적으로 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얘기고 행정부의 그 시행령 재정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모양새는 상당히 우스운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정말 진통 끝에 이렇게 뭐 하나를 뭐 미흡하도록 만들어냈는데 청와대가 바로 맞받아치는 모양새는 아주 보궐성 사나운데, 청와대가 오죽했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김무성 대표의 입장,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 또 이정훈 의원 입장 다 이해가 하는데, 야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여권 성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혹이 왜 붙었나? 그 이정훈 원내대표가 이번에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계속하면서 계속 그 붙였어요. 뭐 처음에는 소득 대체율 이거는 뭐 명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법인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얘기했고 예. 뭐 계속 걸다가 저 여당이 좀 반응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월호 특별법 그 가운데서 그 공무원으로 그 예산과장인가요? 그 임명하는 문제를 국회가 바꿀 수 있다, 개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당연히 그 청와대에서는 뭐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놔두고 격가지를 그 붙여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 이런 모습.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상권 분립이 나오고 행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야당의 대표로서 그 리더십 발휘해서 통과시킨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기권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일단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청와대 이런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여야가 그 원내대표 회담이나 당대표 회담을 해서 뭔가 그 협상을 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여당 대표는 청와대하고 전부 조율된 안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율된 안을 가지고 협상을 당연히 했을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일단 모양새가 좀 문제가 있고요. 물론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계한 야당의 전략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을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세월호 특별위원회 조사 1과장이죠. 1과장을 검찰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하자라는 시행령을 바꿔달라는 건데 그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법 98조 2항에 국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 그 수정 요구된 그 사항을 해당 기관장은 처리를 하고 국회에 보고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개정안인데 예.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훈시 규정입니다. 훈시 규정이라 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고 이름하여 훈시 규정이고 그리고 국회가 당연히 모법에 맞게 시행령이 돼야 되는 건데 모법을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위법한 시행령이 더 문제인 것이죠. 근데 모법 안에 들어있는 거라면은 당연히 국회가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게 여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정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권당이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하는 일을 국회가 막을 수 있다. 뭐 국회가 그럴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사실상 넌센스예요.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약간의 입장 차가 있으신 아니 제가 것 같은데요. 반박을 조금만 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는 뭐 양쪽에 다 뭐 문제가 있고 양쪽 입장이 다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김 교수님이 이제 그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 이제 그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행정부는 그 법은 아니지만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을 충실히 그 집행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드는 기관인데 법이 이제 우선 그 상위에 있는 개념은 확실한 거죠. 지금 뭐 많은 이번에 그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서 그 만든 데 대해서 많은 그 법학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이 다 엇갈리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우회에 있다고 그래서 모든 시행령에 대해서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그 개정을 하다 보면은 이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 고유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고 제가 그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박범계 의원이 그 반대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 유사 출신 아닙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시행령하고 그 법이 충돌이 될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시행령을 더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절차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절차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상하게 뭐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이거 통과시키면서 이런 새로운 이상한 그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혹을 붙여서 하는 거는 역시 무리가 있다. 저는 그 입법부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그렇고 다 양쪽에 다 충분히 그 주장할 수 있는 그 논리도 있고 예. 또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 교수님께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청와대에서는 이 카드도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이제 화가 나니까 거부권 이제 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을 행사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할 그 가능성 별로 없는 게 이번에 그 통과된 표가 211표이기 때문에 예. 3분의 2가 넘어요. 그래서 3분의 2가 넘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개인이 자칫 그 거부권 행사했다가 더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여러 가지 그 분이 담긴 우라가 치미는 그런 모습을 김성호 홍보수석이 표현을 한 건데 예. 어쨌든 간에 국회하고 저는 이 청와대 특히 여당 조금 더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커뮤니케이션 잘해가지고 이런 좀 그 이상한 모습은 좀 연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될 법률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쓰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게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예. 국회에 다시 제2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2 요청이 되면 국회에서는 그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그 법률안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뭐 개정하거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 법안 통과할 때 예. 211명이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211명이 자기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 그대로 찬성을 하게 되면 거부권은 그 실효성이 없는 게 되죠. 이 법안이 그대로 그냥 확정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총리 인준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하고 청와대가 그 싸우는 형국이 되면 총리 인준동의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예. 문제가 좀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국회하고 어떤 그 개혁 문제 있잖아요.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들이 또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한다면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다른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고 해서 이 법이 그러니까 그 98조 2항이 행정부의 그 시행령 재정권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한번 고려해 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은 좀 낮게 보셨는데요.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대체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학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이 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 행정부의 고유 그 재정 기능인 그 시행령을 국회에서 그 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그 제한하는 거는 이거 행정부에 대한 그 기능을 침해하는 거고 뭐 이런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그 뭐 저 시행령은 법보다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그 제한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엇갈리는 모양새인데 이건 뭐 저 앞으로 그 우리 그 법을 연구하는 분들이 매우 정밀하게 한번 따져볼 문제고요. 근데 법보다 앞선 개념이 정치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그 국민들의 정서와 상식에 맞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 때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정말 그 극단적으로 맞섰을 때 대통령이 들고 나오는 카드가 거부권인데 이렇게 되면은 211표에다가 말이죠. 그 행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더 참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부 여당 그다음에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협상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계속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끌려가는 뭐 기초연금 연기된 게 기초연금 갔다가 법인세 갔다가 세월호 그 특별법 관련된 문제 말이에요. 이 사실 그 과장 하나 바꾸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는 협상이 아니었던가 보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어떤 야당과의 그 같이 갑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좋지만 좀 더 여당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부족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두 가지 질문만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성완종 사면 때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이제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당연히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죠. 담겨 있고 홍보수석이 차관급 인사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청와대에 그 대통령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지금 그 새누리당이 사실은 비박 투톱 아닙니까? 비박 투톱이 끊임없이 의견이 좀 다른 상황으로 계속 연출이 되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비박 지도부가 너무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좀 제동, 그러니까 정치적 제어 장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실제 행동으로 가기에는 실제로 쉽지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찌 보면은 삼권 분립의 정상화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그 삼권이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만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커요. 그리고 입법부가 이제 조금 자기 권한을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정상화되어 있던 입법부의 권한이 조금 강화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삼권
분립에 그 위반돼서 뭐 입법 독재님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이건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저희가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상곤 위원장의 이제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역시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과연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매우 뭐 애매모호한 가운데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혁신이 잘 돼야 야당이 잘 되고 야당이 튼튼할 때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그 성원을 저는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뭔가 그 아주 그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사실은 그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거취 문제도 한번 내놔야 됩니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 혁신이 제대로 안 되면 나는 영원히 이 새정치연합 쪽하고는 결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든가 이런 본인의 그 결단이 나타나야 되는 이런 모습이 아쉽고요. 여전히 여러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뭐 이해 못할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좀 아쉽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출발을 했으니까 문재인 대표를 적절히 견제와 협조를 잘 하면서 새롭게 혁신위를 꾸려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당이 잘 안 되면요, 결국은 여당의 그 오만한 여러 가지 모습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야당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에서 아쉽지만 혁신위 출발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요.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집권이 가능한 정당, 수권 능력을 갖춘 야당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한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과 노선에 맞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야 돼요. 거기에 맞게 뭐 인적 쇄신을 하든 영입을 하든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언론에 나오는 게 무슨 뭐 호남 다선, 486 물갈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개혁 조치로 나가기 어려운 당내 분란만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한다면은 백지 상태에서 집권이 가능한 정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